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와 국감에는 불참한 채 재판에만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는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네. 요즘 뭐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하루에 1kg씩 살이 빠지고 있어서요. 지금 살이 좀 너무 많이 정말요? 빠진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이러다 얘기하는데요. 30일, 네. 2달 지나면 없어지시는 존재가 거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당의 위기를 좀 극복해서 네. 예, 정상 체중을 회복하려고 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네. 지역구 챙기시랴, 당 챙기시랴, 정말 국정 돌보랴. 하루가 정말 뭐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일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고 예. 많은 분들이 주시는 비판의 목소리들 다 들으면서 정말 한없이 낮은 자세로 변화하려고 정말 네. 저희 당 모두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반갑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법카 유용 의혹을 이제 공익 신고했던 신고자가 국감에 어제 출석을 할 예정이 오늘이죠. 오늘 출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의 반발로 맞아요.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언론의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를 했는데 결국 이 대표가 이런 폭로를 좀 막기 위해서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게 막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국정감사에 이 공익제보자 조모 씨가 만약 출석하게 된다면 그날 하루의 뉴스뿐 아니라 이 국정감사 전체를 아마 지난날 경기도지사 시절에서 법인카드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겁니다. 이번 국정감사 통틀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국정감사를 하고 있나요? 국정감사에 대해서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야당 의원들 7시면 퇴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전부 마음이 지역구에가 있어서 그렇죠. 저도 조금 전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역 행사에 다녀왔는데 네. 우리 국회의원님들 국정감사장보다 지역구에서 더 많이 봐요. 그럼요. 안 가신대요, 잘. 관심도 그러니까 없고.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있을 텐데 무튼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또 이게 서울시든 경기도든 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국회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국민을 충격적으로 만들었던 건 중에 하나가 법인카드 유용이었고 네. 그렇죠. 법인카드 유용뿐 아니라 이 법인카드를 교묘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 보좌진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을 5급 이 사무관으로 시키고 네. 또 그 밑에 있었던 7급 조모 씨가 이른바 그 하인처럼 부렸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쓸 정도로 그런 심각한 처우를 받았던 건데요. 네. 그 내용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으로 얼마든지 얘기해야 되는 게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160석이 넘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데 네. 결국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해서 네. 어제 장혜찬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 아무튼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사실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이 100건이 넘는다. 네. 이게 그냥 아예 의심, 그래서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네. 이거는 정말 같은 편끼리 봐도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건 정말 문제다라고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뭐 개딸들은 또 김동연 나쁜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같은 편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유용이 맞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지사가 이 내용들을 모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지사가 돼서 감사는 김동연 지사가 시킨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대표가 선언했던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셀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 때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까 감사도 받고 또 네. 수사 의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뭐든 하겠다.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 그 감사 결과를 받아봤을 것이고 또 김동연 지사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수사 의뢰까지 하는데 네. 여기에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 네. 감사 결과가 다 비공개여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항상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나가서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재명 법카를 방어하는 유일한 절대 방패가 뭐였습니까? 7만 원. 7만 원밖에 고작 안 되는 거 7만 갖고 원이라고? 왜 자꾸 그러십니까? 말이 이게 안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패널들, 국회의원들이 방어하는 유일한 절대 방패였는데 네. 그 방패가 깨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 아니
보니까 100건 정도에 달하는 사적 유형에서 따르면 7만 원으로는 정리가 안 되죠. 그렇죠. 700만 원 되죠. 그러니 그동안 해왔던 논리가 와장창 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게 김동연 지사고요. 네. 근데 김동연 지사가 아닌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무릇 총선을 앞두고 있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는데 네. 한 가지는 공천에 대한 두려움, 네. 두 번째는 공천을 받더라도 나가서 당선될 것인가는 국민의 민심에 관한 두려움 두 개 네. 갖고 있는데 네. 김동연 지사는 여기서 자유롭죠. 아, 나 이제 그러네. 임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지났고 네. 국회의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임기가 남아있고 그렇죠. 내가 남은 유일한 정치적 목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권 하나가 남았는데 그렇죠. 이재명 지사보다 훨씬 이재명 대표보다 두려운 건 국민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가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아. 이제부터 김동연 지사의 선택에 따라서 민주당도 꽤 요동칠 수밖에 없을 건데 아. 사람 쉽게 안 변하거든요. 네. 네. 김동연 지사가 어떤 사람이냐? 부총리로 있었을 때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이랑 한판 붙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권력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붙으면서 자기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왔던 정치 DNA가 있다면 네. 네. 아. 그때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가 힘이 셀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때 문 대통령 지지도도 꽤 높았어요. 그렇죠. 네, 네. 이재명 대표에게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개딸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층. 그렇죠. 총선에 앞둔 공천 권한 두 네. 가지밖에 없는데 어. 그거 김동연 지사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 이런 방식의 메시지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당의 내적 분화가 꽤 심화될 수 있다. 아. 네. 그럼 이제 김동연 대 이재명의 대결이 시작되는 건가요?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 보시면 예. 네. 국민의힘은 꽤 다양합니다. 어. 아, 그렇죠. 여러 한동훈 명이죠. 장관도 있고 그렇죠. 오세훈 시장도 있고 네. 또 원희룡 장관 만천수, 그래서 홍준표 뭐 많아요. 홍준표 시장도 네. 있군요. 여러 사람들이 쭉 있는데 민주당은 유일한 대권 주자가 이재명 이재명. 혼자고 이재명 하나예요. 나머지는 그냥 1%에 다. 다 1%에서 옛날에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낙연 전 그 당시 총리였죠. 네. 그때는 오직 이낙연 말고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 저 밑에 그렇죠.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니까 네. 저 변방에 있던 이재명 지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본인도 나름대로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을 건데 아. 적절한 시기가 오면 이낙연의 자리에 있었던 이재명이 내려가고 네. 이재명의 자리에 있었던 김동연이 올라갈 거다라는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야, 싶습니다. 그럼 이제 김동연의 꿈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그냥 경기도 변방에서 열심히 행정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국민들께 되죠.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안 되죠. 이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강한 권력에도 네. 굴하지 않고 여기 한번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텐데 김동연 지사에게 필요한 그 용기가 지금 이 법인카드 문제로 법카로.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다. 아. 이제 이재명을 잡는 칼이 윤석열과 검찰이 아니라 네. 김동연으로 바뀌나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잡아간 사람. 네. 이건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네. 검찰을 완전히 적대시되기는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요. 네. 근데 그런 방식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네. 이 재판 리스크에서 이제 무너질 겁니다. 아. 아무리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죄가 사라지지 않기 아이, 때문에 당연하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줄줄이 유죄 판단이 나왔던 것처럼 네. 이재명 대표도 시한부 정치 생명이 곧 어느 정도의 위기에 다가올 거거든요. 아. 그러면 강력한 지지층으로 절대 권력에 맞서겠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는 다음번에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김동연 지사가 잘할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그렇죠. 우리 일단락지고 정리하고 갑시다고 넘어가면서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네. 그 다음에 미래가 있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건 자당 소속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리더십이 제일 그렇죠. 선결 조건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국정에 큰 문제가 있었으니 이 보수층에서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 일부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 한 번 뺏겼지만 바로 찾아오잖아요. 그럼요. 그런 자기 반성이 필요해요. 저희 선거 참패하고 나서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뭘 더 변해야 될 것인가 열심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불리는 네. 공간에서는 절대로 못 바꾸는 게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들이 바꾸라는 건 결국 수많은 사법 리스크의 핵심 한복판이 있고 네. 재판 리스크로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재명 대표를 바꾸라는 건데 지금 그거를 끝끝내 바꾸지 않고 총선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꽤 어려운 시간, 지금은 잠깐 웃고 있을지 몰라도 네. 총선까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더 큰 시련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이재명이라는 절대 반지를 못 바꾸면 네. 치유책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대표직 수행에도 지금 차질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재판 잘 안 나가시던데요? 지각 재판도 잘 안 나가고 의정 활동도 안 하시고 모든 게 하나예요. 방판. 아니 재판 나간다, 재판에서 오라 그러면 네.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다. 아, 국정감사에서는 아파서 안 나간다. 아파서 안 나가는데 유세장에 가선 지팡이 들고 유세는 유세는 하고요. 하고. 네. 아, 정말 저희도 지금 요즘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여서 네. 가능한 한 비판적인 메시지는 안 내려고 합니다만은 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린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 사실 네. 재판에 지각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떻게 재판에 지각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이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제 기사 쓴 것 때문에 재판정에도 가보고 했는데 재판정에 가면요 판사가 왕이에요, 왕. 그렇죠. 무조건 고개 숙여야 되고 네. 지각이란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각하면요 그걸 끝이에요, 끝. 그냥. 그리고 지각하고 나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그러니까요. 엄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30분 넘게 혼자 떠들었는데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재판 받을 때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변호해야 돼서 5분을 얘기했더니 네. 너무 판사가 어. 변호사도 없이 자기 혼자 뭘 떠드냐, 뭘 잘했다고. 저 훈계를 10분을 받았어요. 잠깐 하고 얘기 한번 하시죠. 아유. 누구 한번 좀 안아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너 자기 공범을 또 껴안아요. 야, 아니, 말이 그거는 됩니까, 이게?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아, 정말 껴안으면서 그- 손으로 뭐 했는지 그럼. 모르겠어요. 껴안으면서 있었던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전달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아, 이건 나중에 혹시나 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영화로 나옵니다. 마피아 영화 같은 아수라 마피아. 속편. 예. 아수라 근데 어떻게 아니 네. 스스로 30분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7분, 10분인가 지각해놓고 그 내용 너무 웃긴 게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한눈에 보면 판사님 이게 참나무 숲인지 소나무 숲인지 알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 관시법 아닙니까? 아니 자기는 한눈에 보면 범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현미경처럼 들여다 봐야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혐의를 저는 자백한 거라고 봐요. 아, 국민들이 볼 때 한눈에 봐도 대장동 그렇죠. 범죄냐, 공익을 위한 결단이냐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처음 대장동에 나왔을 때 단군 일의 최대치적이라고 계속했습니다. 네. 그럼 한눈에 봐도 이건 와 이재명 시장이 잘한 일이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누가 봐도 만배를 몰아줬잖아요, 만배. 김만배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막 펼쳐지고 나니까 네. 한눈에 보더라도 이건 소나무 숲인지 참나무 숲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줄줄이 구속돼서 범죄다. 네. 아니 언젠가부터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일의 최대치적이라는 말은 쏙 빼고 그거.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 그거 그러잖아요. 다 밑에 애들이 했다. 그 밑에 애도 나는 모른다. 궁예 관심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요. 몇 천만 원 네. 투자해놓고 그거에 만배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재판정에서 숨 얘기를 꺼내면서 현미경을 들이댔던 건 하다 할 얘기가 없으니까 참 저런 궁색한 논리까지 끌어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대표도 참 다급하다. 근데 이 대표는 참 천재 같아요. 그 모든 논리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좀 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고개 숙일 것 같은데 네. 절대 숙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국민들께서 이렇게 좀 보시기에 정치인들도 사람이라 네. 잘못한 게 있고 또 부끄러움이 있으면 우리가 수호지심 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표정에도 티가 나고 네. 말하면서도 약간 내 마음과 맞지 않는 네.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듬더듬 하게 되고 그렇죠.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대단합니다. 네. 아니 그 배우로 치면 정말 절대 배우예요. 대배우, 네. 명배우. 연말에 수상 받으시면 네, 네. 개종상 네. 받으실 것 같긴 합니다. 아이고 네. 또 이재용 대표가 또 뭐 아직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지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땐 참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명 권리당원 2천여 명이 어제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해달라 이런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지금 비명 친명 간의 어떤 화합이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민주당이 통합을 하기엔 참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통합을 얘기하고 네. 또 그 당시 가결파에 대한 징계 등 이런 일들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통큰 리더십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네.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처럼 활동하고 있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무슨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어? 네. 징계 필요하면 숙고중. 숙고 중 정상적인 당무 활동의 일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령 당에 대한 큰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당장 공개적으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말은 네. 당의 단합을 해치는 해당 행위다. 네. 규정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네. 끝나는 겁니다. 네. 절대 그러지 않죠. 그렇죠. 공포 정치는 공포 정치들 끌고 가고 아. 거기에 대한 대리인은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을 통해서 국가 배드캅 역할을 맡기고 앞다르고 뒤다르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본인은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방식을 가져가면서 네. 실체 행동들은 수박감별이 여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아. 민주당의 현상. 그래서 이게 자꾸 잠깐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시기가 째깍째깍 다가오면 마지막 공천하는 순간 빵 터지거든요. 그렇죠. 벌써 그 비명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쭉 있는데 거기 이제 막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그렇죠. 네. 그 친명이라고 불리는 원외 인사들이 가갖고 하니까 이들의 경쟁력이 훨씬 높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거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 결정과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니냐. 아, 그렇죠. 맞아요. 지금 보면 막 그 비명 지역에 친명 네. 인사를 꽂아놓고 이 사람들을 지도부에 넣는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비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라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있는 동네도 친명 지역구는 아니거든요. 아, 예, 예, 국회의원이. 예,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친명을 자처하는 아. 총선 후보들이 아, 행사장 가면 정말 엄청 많아요. 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여러 명이. 여러 명이 나와서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비명의 기존 그 인사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그 골치가 아프겠죠. 예. 근데 이게 우리 동네만의 일이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친명 핵심 지역에 비명계 막 원외가 가서 하는 것들은 저는 아직 잘 없죠. 그런 소문을 듣지 못했거든요. 네. 아, 그 네. 비명계에는 친명들이 다 나서서 자객 역할을 하고 네, 있다. 네. 아무튼 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두고 아까도 이제 재판은 안 나가고 네. 지각하고 나가서 자기 얘기만 하고. 근데 정작 국감은 안 나간다 그러는데 지금 국감을 한 번도 안 나갔대요. 그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아니 국회의원이 네.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사실 제가 기자가 기사 안 쓰고 그쵸. 회사 출근 안 하면 네. 잘려야죠. 국감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당 대표 자리도 계속 비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국회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건 오로지 방탄뿐이에요. 대신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무한한 이 특권은? 권한인 특권 어. 이거는 다 본인이 누리고 하실 있죠. 대로 다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비 네. 갖고 보좌관 갖고 네.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에 네. 면책 특권 다 갖고 있죠. 불체포 특권이 가장 컸고 재판 나가는 것도 지연하면서 했던 게 국회 국정감사 핑계를 아, 댔으니까. 그러니까 안 갔어요. 영장 기각됐을 때 가장 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1야당 대표이기 대표. 때문에 맞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인데 정작 제1야당 대표 역할도 안 하고 네. 국회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럼 뒤에서 뭐 하시는 거지? 글쎄요.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아니,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굶고 나서 네. 단식해서 건강에 안 좋아서 못 하겠대요. 아.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지팡이도 좀 그만 짚으십시오. 네. 아 그러니까요. 건강 아니 많이 뭐 회복되신 것 어디 뭐 같은데.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 소품이에요, 소품.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 조간 칼럼에서 이재명이 지팡이에 졌다. 이런 칼럼까지 나오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지팡이에 보시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피해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면 네. 한 번쯤 이렇게 마음이 동하게 되는 상황이 네. 올지도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치 상황을 철저하게 연출했다 이렇게 아. 지켜볼 수도 있는 거라 무튼 그런 결과가 오기까지 우리가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더 말을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진정성과 진실성이
보여지는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좀 네. 아실 거라고 근데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란 걸 참 잘 이용한 것 같긴 합니다. 검사가 나를 때렸다. 그래서 나는 지팡이를 피해자. 네. 근데 진짜 피해자가 나와서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를 하인처럼. 하인처럼. 그 얘기에 매일매일 답변을 좀 하시죠. 이재명 대표님 왜 아무 말씀 아무 없습니까? 말 안 해요. 그런 거는. 지팡이를 정작 짚으면서 국민께 너무 힘듭니다. 외로웠습니다. 권력이 나를 짓누릅니다. 라고 지팡이를 짚고 얘기해야 되는 건 혼자 단식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 범죄를 회피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 가족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 겪은 피해를 겪었던 그 공익제보자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모든 걸 다 그 버카로 해결하고 이게 뭡니까? 거기다가 돌려막기 해야 되니까 네, 결제하고 스시. 바꾸고 스시. 스시 샌드위치 나중에 그 샴푸 사다 준 분이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일제 샴푸? 야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이고, 예. 야 그런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정말 지팡이를 짚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민께 읍소해야 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 공익제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한 답 아직까지 안 내놓고 있죠. 그렇죠. 네. 반드시 본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내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싫으면 맞아요. 김혜경 씨한테로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렇죠. 근데 그분도 아마 어제 자기 얼굴 신상 공개하면서 네. 되게 겁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두렵죠. 5분이나 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간 분이 많기 네. 때문에 네. 아마 상당히 그리고 걱정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그 정도나 행위가 높아지고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뭐죠? 뭐 파현 방사회 같은 그거 집 앞에다 강서 놓고 보궐선거도 막 그런 게 있고 네. 한동훈 장관 앞에 있었던 문제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실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을 때 국회 내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폭력 행위들 가위 갖고 뭐 이런 부리고 것들까지 그러고. 생각하면 본인도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을 지켜주자는 게 우리가 공익제보자 지키자고 맞아요.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나라의 보호 장치인데 민주당 그럴 생각이 있긴 한 겁니까? 최소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공익제보자 신분으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좀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라도 좀 민주당이 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강서구청장 뭐 선거 졌지만 사실 그 선거에 나갔던 그분도 사실 공익제보자였어요. 아, 네. 근데 네. 국민들한테 판단은 뭐 좀 달랐지 네. 않나 싶긴 하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이 문정권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계속 반복된다는 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요즘 하루에 1kg씩 빠지실 정도로 네. 요즘 먹고 굉장히 하겠습니다. 바쁘게 네. 보내고 계실 텐데 요즘 지도부 회의 때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분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주 수요일이 이제 보궐선거 참패가 그 밤에 있었고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 최고위가 첫 번째 열렸는데 네. 그때부터 상황이 매우 긴박했습니다. 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젊은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또 지난 두 번의 비상대책위원회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국민께 약속드렸던 점이 항시 이 지도부를 끌고 가다 보면 언제나 위기 상황이 오기 마련이다. 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본적인 안정감은 바닥에 깔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혁신의 목소리가 있을 때만이 당이 살 수 있다. 네. 그게 제가 총선 참패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던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로 일어설 수 있었던 비대위에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당을 향해서 소송 걸면서 이 당이 어떻게 가냐 했을 때 다시 또 비대위를 맡아서 안정적으로 끌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목요일 아침 최고위에 가면서 머리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네.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국민들께서 싹 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렇게 해서 당의 대혼란이 또 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안정적으로 최대한 많이 바꿔가자라고 네. 해서 일단은 임명직 지도부에 대한 전체 교체가 있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더 넘쳐나야 되는데 모든 부분들을 한 번에 다 바꾸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면 뭐 유이동 정책위 의장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고 이제 그 다음 총선이 다가올 때까지 인재 영입, 변화와 혁신에 대한 혁신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께 네. 신뢰를 다잡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 과중에 좀 상당히 안 좋았던 네.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수진 의원의 아. 핸드폰 아이고. 그 메시지였는데 네. 야 거기에 박대출 네. 전 정책위 의장이 사무총장에 내정됐다. 아. 아니 책임지고 나가겠다고 한 사람을 다시 한다. 네. 더군다나 영남에.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인물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네. 근데 네. 그게 사실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최종안은 아니었다고 물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저녁의 일이었고요. 일요일 저녁에서 월요일로 들어가는 일이었고 일요일 밤에 이제 다음날 최고위에 이렇게 안건을 좀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유희동 의원 같은 정치기장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개파도 아우르고 수도권에 전진 네. 배치했다 평가가 있었고 김혜지 지명지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난해 그 대정부 질문에서 그렇죠. 보여줬던 좋은 아주, 명과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그렇죠. 옛날 김종인 위원장 때부터 가져와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개동을 이기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약자와의 동행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상징성이 있다. 네. 뭐 다 좋다 이렇게 봤는데 네.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은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아, 물론 그렇죠. 제가 바로 옆에서 봤을 때 집권당의 정치기장이 갖고 있는 힘은 막강하고 네. 거의 국회 본청에 가서 사무실 옆에 보면 항상 제일 바쁘게 움직이는 곳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성실함과 또 열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만뒀던 사람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오게 된다면 그러니까요. 그게. 이거는 언론과 국민들께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조가 있을 수밖에 네. 없다고 생각해서 대표께 바로 전화를 드려서 문제를 좀 건의했고요. 그러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혼자 건의한 게 아니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마음으로 대표께 이야기를 건넸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고심 끝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고민을 하면서 이만희 의원으로 조정을 했던 거로 네. 정리가 된 건데요. 약간 좀 보수적인 접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기조. 네. 네. 두 번째는 한 3선 정도는 돼야지 사무총장 한다는 기조. 3선 이상의 원내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워낙 마뜩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단 기본적인 기조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그걸 이제 수도권으로 옮겨오게 되면 우리 수도권은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다 전멸했기 때문에 네. 강북에는 딱 국회의원 한 명 있습니다. 네. 권영세 의원. 어. 근데 권영세 의원이 사무총장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재선 의원은 박성중 의원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남아 있는데 네. 그분들의 능력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강남 서초 송파 다 양지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수도권의 민심을 알 수 있냐라고 해서 또 수도권 인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국민들께서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쭉 썼지만 원외로 눈을 좀 돌리고 더 혁신적인 사람들로 왜 못했냐라고 하는 네. 지적들에 대해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안정과 혁신을 다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집권당의 상황에서 김기현 네. 대표의 고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 더 하나하나씩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기 김기현 체제가 이제 시작이 네. 됐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이제 만났고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많이 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사실 처음이죠. 처음이잖아요. 네. 국정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첫날 나왔던 키워드 중에 공감이란 단어가 첫 번째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국민들의 삶을 공감하면서 여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넣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동안 이념에 너무 치우쳤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지적이 있는데요. 네. 시간이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올 상반기 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외교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해서 야당의 거센 비판이 그렇죠. 있었고 네. 우리가 반도체 등 여러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 또 네. 미국과의 더 튼튼한 안보 관계 이런 네. 고민들이 있었는데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고 네. 그리고 한다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처럼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잘 해나갔는데 그러니까 외교 안보의 방점을 찍고 그러면서 헌법같이 자유민주주의 정신, 튼튼한 안보 이런 방식으로 조금 국정의 우선순위가 국민께 보여지다 보니까 네. 그다음 자연스럽게 그 이념이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헌법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이념인데 네. 이게 국민께 다소 조금 우리 민생과는 동떨어지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근간을 이제 잘 만들어놨으니 지금 정말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을 보면 고금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맞아요. 게다가 유가가 막 올라갔고 기름 하나 넣기도 맞아요. 부담스럽고 일자리 문제 심각하고 맞아요. 부동산 문제도 여전히 조금 연착륙이 되는가 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 대출 받은 분이나 부동산을 산 분이나 힘들어하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집값은 잘 안 잡히고 있으니 네. 이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게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는 맞아요. 국민의 목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감을 키워드로 더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똑같은 입장을 아마 대통령실과 또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 공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동안에 외치 분야를 보면 상당히 결과가 괜찮아요. 성과가 있었죠. 그리고 방향도 맞고 네. 성과도 있습니다. 국격도 많이 높였고. 근데 이제 그게 국민들은 그 외치는 외치고 네. 내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건데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네.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해결한 대통령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예. 해결하는 노력 예. 그리고 낮은 자세 예.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화제가 됐던 게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목소리 중 하나죠. 이준석 전 대표가 예.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예.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이 전 대표가 가끔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던 적들이 있는데 네, 많이 울어요. 지난 기자회견 했을 때 그게 작년이었던가 작년 가을 윤 대통령 양도구역 비판하면서 아, 눈물을 네. 기자회견 했을 때 그 바로 직전에 저랑 방송 같이 했거든요. 아, 예. 그 막 낄낄 깔깔하면서 저에 대해서 거의 모욕적인 발언들을 막 쏟아냈던 아. 그 뒤에 한시간대에 가서 눈물의 기자회견 해갖고서는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내가 국민 앞에 기자회견 때 서기 전에 네. 얼마나 숙고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고 네.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민들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면 저는 그 눈물의 진정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들어가기 전에 낄낄대면서 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어.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대통령과의 관계보다 안철수 의원 간의 설전이 훨씬 더 예. 큰 이슈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아픈 사람과는 사람. 대화하지 네.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접근한다면 과연 어떤 누가 이준석 전 대표의 진정성을 알아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해왔던 분 아닙니까? 네. 저도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안면 투고 지낸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맞아요. 네, 같이 눈에 이렇게 밟히긴 티키타카도 합니다.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께 음. 알리고자 한다면 용산 대통령실의 무오류의 그 내용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렇죠. 오류에 본인이 대해서 오류도 있죠.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기 거기에 때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거기에 대한 이 흐름이 결국 징계까지 이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 전 대표는 시종일관 내가 양두구육이랑 대통령 비난해서 징계받았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나에 대한 솔직한 고백 네. 그리고 나에 대한 오류에 대한 인정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도 변화해야 됩니다. 아.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누가 이준석 전 대표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전 대표의 행동은 항상 게임을 하는 과정처럼 그렇죠. 여기서 상대에 대한 그림 공격이 갖고서 우선이에요. 공격하고 프레임을 짜서 내가 위너, 저 사람이 루저 그렇죠. 이렇게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방식대로 가게 되면 이런 게임으로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더 이상 게임하듯이 정치하지 말고 아. 좀 진정성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말에 대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노원병 출마할 거면 솔직하게 노원병 와서 좀 열심히 뛰고요. 그러니까요.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광진갑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광진구에 계신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지도부에 있지만 아침부터 가서 인사드리고 네. 행사 있으면 다 뛰어가고 지도부 갔다가 사람들 계속 만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동네를 어떻게 바꿀 건지 정책들 계속 고민해서 중앙당이 건의하고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있잖아요. 네. 서울시 계속 가서 끌어내고 그렇죠. 이런 걸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건데 네. 뭐 노원병 공천 주면은 공천이 마지막 장난치면 그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노원병이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네. 정치는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발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말과 발이 다르게 움직이게 된다면 아. 마지막 나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얕은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 전 대표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말은 노원을 얘기하는데 발은 대구에 가 있으면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대구에서 내가 한번 해가고 싶다. 그러면 어. 내가 노원병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부딪혀 있습니다. 나 당과 관계 안 좋은 거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나 대구에서 한번 승부 볼랍니다. 네. 아니, 이렇게- 그리고 사실 본인과 비슷한 또래 30대에 네.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많아요. 국힘에 호남에도 있고 강북에도 네.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니, 본인은 왜 노원에 안 가고 자꾸 딴 데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바로 옆에 있는 도봉이 김재섭 위원장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열심히 뛰고 제가 봐서 김재섭 위원장 이번에 당선될 가능성이 저는 50%가 넘는다고 봅니다. 아.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반드시 당선시킬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아예 험지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학도병 취급하듯이 얘기하면 이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순천에 가서 호남의 진정성을 갖고 그러니까요. 천하람 위원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갑자기 뭐 대구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사람들이 그동안 그럼 순천에서 쇼한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그럼 호남 왜 가 있었던 아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할 게 아니라 천하람 위원장이 자기가 예비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갖고 자꾸 뉴스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 압니다. 네. 뉴스를 끌어가는 능력, 네. 이슈 메이킹. 대단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좀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 위의 정치를 하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아, 그럼 이제 이준석, 네. 유승민 이분들이 당을 나가서 자기들만 독자적인 살림을 차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이준석, 유승민 두 정치인을 같은 결로 보지만 네. 또 이렇게 보면은 둘이 같은 결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또 달라요. 또 굉장히 다릅니다. 유일하게 밖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가능성은 네. 막 다 같이 뭉쳐서 신당 하나 어떻게든 만들어서 비례신당으로 한 2석, 3석 정도를 얻겠다는 가능성 하나가 이른바 뭐 금태섭 신당부터 다 같이 모이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선거법이 안 바뀌면 네, 또 조금 더, 예. 위성 비례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전 대표가 나 국회의원 하나 되겠다고 그 자리 누가 할 겁니까 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바른정당에 대한 실패의 기억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이 전 대표 기자회견장 빌려줬던 사람이 허은하 의원인데요. 네. 허은하 의원도 이 당에서 동대문구에 나가서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경선 붙여달라고 네. 열심히 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예. 아, 그럼 붙여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다들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옆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찬물을 다 꼈는 행동을 이 전 대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돼서 전 유승민 전 의원도 당이 좀 진정성을 갖고 비례대표 할 거 아니잖아요. 네. 비례대표하면 지역구 선거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그럼 본인이 어디에 나와서 선거를 할 건지 좀 정하고 그렇죠. 내가 여기서 하겠다고 진정성을 가지면 되는데 네. 지난번 경기지사 선거에 대해서 좀 많이 꽁해 계신 것 같아요. 아. 근데 경선에서 그때도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민심을 얻었으면 유승민 의원이 또 경선 이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 당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진짜 모멸차게 다 나가 너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를 욕하고 나갈 수 있지만 지금 그렇죠. 그건 아니죠, 지금.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그분들도 우리 당과 뭘 하려고 하는 단 눈꼽만큼의 시도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아마 당원들과 국민들 보시기에도 매우 안타까워할 네. 겁니다. 근데 거꾸로 윤 대통령이 네. 마음의 품이 너무 넓어서 네가 아무리 욕해도 준석아 형 품으로 와라 이렇게 한번 안아줄 수 있는 또 유승민 선배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이 전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참 말을 재밌게 하는데 네. 내가 달걀이냐 품게 아,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그러니까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뒤따라야 되는데 네. 이 통상적인 액션 뒤에 뒤따르는 리액션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아. 사실 정무적인 판단이 늘 고민이 좀 품었다가 달걀 깨질까봐.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뭔가 액션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러면 네. 윤 대통령이 참 품이 넓은 네. 대통령이구나, 리더구나 이런 느낌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는 돼요. 왜냐면 그랬잖아요. 지난 선거 때도. 두 번을 품었죠. 그렇죠. 네, 맞죠. 그 두 번을 품고 같이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이제 손바닥이 부딪혀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으로 규정돼서 내가 이겼다. 대통령이 결국 굴복시켰다. 라는 대통령 무릎 꿇어 이거요? 그때 기억 나잖아요.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가갖고서는 저 지하철역 앞에 가서 인사하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하자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위너, 넌 루저. 게임의 관점에서 내가 저 사람을 굴복시키는 승자.
이런 관점으로 이 전 대표가 접근하는 순간 사실 문제 풀기는 어렵습니다. 아, 조금 태도를 바꾸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내년 총선에 맞춰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출마할 예. 거다 이런 예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마 러시가 이어진다면 공천이나 경선 등에 있어서도 지도부의 고심이 좀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사실 과거 공천 파동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냥 우리가 지난날의 과오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2020년 총선 참패도 여러 패인이 있지만 처음에는 통합을 했어요. 네. 절대로 통합하지 못할 것 같았던 바른미래당과 그다음에 네. 자유한국당이 통합하면서 네. 보수 통합만 하면 다 이길 거라 그랬는데 네. 보수 통합을 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파동이 일어나면서 네. 국민들께 대실망을 안겼죠. 그렇죠. 뭐 비례 다 뒤집어 네. 엎고 아, 뭐. 그 국민들이 다 보시거든요. 네. 2016년도 옥새 들고 나르샤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거 때 그런 역사적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고 네. 제가 지도부에 몸담고 있는 기간 동안 네. 어떻게든 상식과 동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강하게 목소리 내면서 상식의 길에 맞춰가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만 그 지금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바깥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늘 부딪히게 되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꽝 잡는 배가 최고라고 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람. 아. 경쟁력이 제일 높은 사람. 네. 그분들께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 네. 그래서 대통령도 나가는 건 자유인데 니들 자유다. 근데 근데 경선해라. 나가서 니들이 내 이름 달고 나갔는데 여론조사 돌렸는데 5%도 안 나온다. 그럼. 그건 너 탓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도여서 모두에게 함께 열린 기회는 제공되지만 음. 누구와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배척되거나 누구와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만이 되거나 하는 정당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 아,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 그리고- 호가호위한 사람 없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무튼 저도 지도부에 있으면서 좀 많이 괴로운데요. 네.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거고 네. 참고로 민주당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 거긴 뭐 친명, 비명, 수박 당도 감별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감별하고 때문에. 막 하는데 한번 지켜보십시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과 총선 과정에서 아. 누가 더 국민의 민심에 적합하게 그렇죠. 공정한 어. 예, 총선 준비가 진행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사실은 쓴약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긴 사람은 뭐 기고만장하지만 진 사람은 반성하거든요. 네. 근데 반성을 제대로 하는 게 문제인데 아. 자,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네. 어쨌든 부산을 떠나서 서울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험지 출마 그리고 자기 희생 또는 불출마 용단 이런 것들이 이어질까? 네. 과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잘 보기 힘든 일이었는데 그렇죠. 가능할까요? 저 하태경 의원 참 좋아합니다. 네. 이번 결단을 보고 제가 바로 하태경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진짜 고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하태경 의원이 뭐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네.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서 깽판 치는 분들도 많죠. 아, 그렇죠. 그거 들어놓고 발길질하고 뭐. 나 무섭다고 나갈 건데 끝까지 한번 붙어봐 막 이러고.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든 나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 깽판 치라고 맘먹으면 이준석 그럼요. 대표 못지않게 이 스피커가 센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깽판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태경 의원 말 중에 제가 제일 고마웠던 건 한석을 더 갖고 오겠다. 어. 내가 부산에 나가면 한석인데 아, 주석이죠. 이렇게. 부산은 내가 안 나가도 해운대가 누군가. 좋은 지역이니까 정말 좋은 후배가 나가서 한석 갖고 오고 네. 우리가 못 갖고 올 만한 곳에 가서 한석을 더 챙겨오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렇다고 누구나 다 영남권을 버리고 서울에 가서 한석을 갖고 올 수 있냐고 하면 그것도 오히려 영남권에 안 나가고 서울에 나가면서 한석 갖고 올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엉뚱한 곳에 갑자기 전략 공천한다 그래서 기존에 준비하는 사람과 파행을 믿고 이게 엉망으로 가면 서로가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할 때라 무조건적으로 다 서울에 올라가라 이건 맞지가 않고요. 아,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캐릭터 또 그 사람이 갖고 할 수 있는 역할 네.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야겠죠. 네. 그리고 네. 또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 정도면 국민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한 걸음 또 내려놓으면서 네. 더 큰 후배들에게 품넘을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이게 내 지역구 내가 하나 내려놓지만 다른 곳에서 더 많은 표를 얻고 올 수 있는 플러스 효과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선당후사의 자세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개인적으로 네. 그 지금 하태경 의원이 정청래랑 붙겠다 아. 했는데 이길 수 있나요?
저는 여기 대해서 정청래 의원 기분 나쁘겠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정청래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가서 붙겠다 그러면 대진표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 하태경 의원이 지금 당장 야 마포 가서 나 정청래랑 붙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세게 붙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막 돌리기 시작하겠죠. 정청래 의원이 갖고 있는 비호감 이미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아, 네. 근데 거기서 수석체 보이는 정청래의 상징성이 있고 마포울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텃밭이 그렇죠. 흔들려서 여론조사가 하태경이 위에 있다 나오는 순간 민주당 서울 선거 다 죽습니다. 아, 그래서 2020년 총선 때 보면 마포을만큼이나 피적됐던 민주당의 텃밭에 오선을 했던 추미애 네. 의원 여기가 이제 정청래 의원 못지않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당시 내가 이 험지지만 가서 여기 깃발 한번 꽂아보겠다고 1년 전에 갑니다. 네. 밭갈이를 열심히 해요. 동네 분위기가 막 변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이 돼서 출마를 안 하긴 했지만 결국은 떠밀리듯이 도망갔다는 평가가 훨씬 많았거든요. 아. 나중에 민주당 얘기 들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여론조사 돌려보고 마지막에 결국 맞춤형으로 찾아낸 게 고민정이었다. 고민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하태경 의원이 나 정청래 한번 붙어? 이렇게 가면 나중에 정청래 의원이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은 점점 올라간다. 아,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아. 정청래 의원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일단은 어디 갈지는 좀 숙고를 하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펀치를 날리고 싶습니다. 아, 예, 예. 네, 시원하게. 정치펀치. 네. 네. 제가 오늘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오늘의 정치펀치는 야심차게 예.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아직 국민들께 제대로 된 변화의 모습, 쇄신의 모습에서 부족함이 많은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 일원으로서 저에게 셀프 정치펀치를 날리겠습니다. 최초로 셀프 네. 펀치. 부족함이 많습니다. 네. 국민들이 주시는 준엄한 펀치 열심히 맞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뛰고 또 뛰겠습니다. 아, 네. 이야, 아. 저는 정말 이 정치펀치 오래 지냈지만 셀프 펀치 최초로. 처음 봅니다. 아, 그만큼 정말 국민의 심판, 국민의 목소리 제대로 듣겠다는 그런 말씀인 네, 걸로 변화와 새겨 듣겠습니다. 쇄신의 국민의힘을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